자,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생물 다양성과 유지 단원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아마 우리 화학 파트에서 지금 상과 염기 그리고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단원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생물 다양성과 유지입니다. 자, 화학의 변화를 알아봤다면 생물은 어떻게 다양성을 만들고 유지를 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지질시대와 생물의 변청 과정을 알려줘요. 먼저 그래서 생물의 최초의 생물 그리고 화석으로 어떤 생물들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을 이제 할 거고요. 이 단원의 내용들은 지구과학 파트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생물의 화석 지질시대 동안 어떤 화석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생물 대멸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단원으로 배우는 게 바로 생명과학 파트예요. 진화와 생물 다양성. 자, 우리 과학탐구 실험 시간에서도 배웠었죠.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는 배우지 않았지만 생물 대멸종이 있었고 그 생물 대멸종으로 공룡이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공룡을 보면은 벨로키랍토르라는 이제 공룡이 있었고요. 자, 이 공룡과 그리고 미크로랍토르 이런 공룡도 있고 그 다음에 시조새가 있어요. 자, 세 가지의 공룡을 보면은 토의하기 내용을 보면요. 자, 벨로키랍토르랑 미크로랍토르 그리고 시조새가 어느 정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232쪽이고요.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래서 세 가지 생물들의 공통점이 어떤 거고 그래서 이걸로 어떤 거를 추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나올 거예요. 밑에 내용들을 보면은 최근 공룡의 무리 중에 일부가 깃털을 갖게 되었고 이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미크로랍토르가 되겠죠. 이 미크로랍토르에서 일부는 알 수 있는 새로 진화되었다. 시조새로 진화되었다라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룡으로부터 새가 진화된 게 아닐까, 시조새가 진화된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화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이 단원에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나눠준 이제 프린트물을 보면요. 진화는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진화를 배우기 전에 먼저는 생물 대멸종과 화석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생물 대멸종 과정에서 거대한 운석의 충돌이 있었고 또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지구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종은 멸종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멸종이 된다고 해가지고 생물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대멸종 이후에도 생물은 계속 나타나니까요. 자, 그랬을 때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생물종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적응한 생물종은 살아남아가지고 진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멸종 이후에 다양한 생물종들이 형성되는 원리는 적응을 한 생물종이 살아남아서 진화한 결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화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갈 거예요. 자, 진화. 사실 여러분들은 진화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접한 건 아마 포켓몬스터지 않을까 싶어요. 포켓몬스터를 보면은 뭐 피카츄, 라이츄, 뭐 꼬부기, 거북왕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어떤 이렇게 포켓몬이 진화를 해가지고 다음 포켓몬이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진화라고 얘기를 들었을 텐데 자, 진화의 특성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몸의 구조나 특성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래서 여기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진화의 가장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피카츄에서 라이츄로 변할 때 보통은 어떤 식으로 변해요? 그쵸, 변할 때 뭔가
우정이 샘솟거나 사랑이 샘솟거나 이러면 갑자기 변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네, 생물에서의 진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개체가 아니고요. 집단을 기준으로 일어납니다. 네, 포켓몬에서는 개체지만 네, 생물의 진화는 집단을 기준으로 일어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포켓몬에서는 한 번의 진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생물의 진화에서는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자, 즉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생물 집단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방금 봤던 것처럼 공룡이 있었는데 이 공룡에서 깃털이 가진 공룡으로 진화하였고 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시조새로 다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네, 이런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진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 용어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생물 집단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화되어 가는 것. 네, 이런 거를 진화라고 합니다. 자, 진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용어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뭐가 있냐면 변이가 있고요. 자연 선택이 있습니다. 자, 변이란 무엇이냐? 자, 일단은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태나 습성이나 기능. 네, 생물의 고유한 특성이죠. 자, 생물의 고유한 특성 뭐라 그래요? 네, 형질이라고 하죠. 형질의 차이. 자, 다시. 자,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해요. 자, 이거 예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지금 고개를 들어가지고, 네, 옆에 친구들 얼굴을 한 번씩 보세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한 번씩 웃어주고, 네, 그쵸? 네, 친구들 얼굴을 보면 나랑 닮은 구석이 별로 없죠. 네, 우리 부모님과 다르게, 네, 친구들은 닮은 구석이 없어요. 왜 그럴까? 자, 우리는 같은 종이에요. 인간이라는 같은 종이고, 자, 개체 사이에, 그러니까 옆에 친구와 봤을 때 형질의 차이가 난다. 형태나 습성이나 기능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변이에요, 변이. 자,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옆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생물은 변이가 있구나. 자, 변이에 따라서 개체마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적응하는 능력이 다르다. 자, 이것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쉽게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돌아다녀도 막 밖에서 막 밥을 먹고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녔는데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19에 그냥 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잘 다녔어요. 근데 잠깐 벗었다가 썼을 뿐인데 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죠. 마스크를 벗으면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걸려가지고 되게 아픈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혹은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증상이 얕게 나타나고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오래 가요. 네, 이런 거 네, 사람마다 변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인 차이 혹은 네, 비유전적인 차이 네,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변이가 나타나게 되고 변이에 의해서 적응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환경에 대한 적응하는 능력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적응을 이쪽에선 했다가 다른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 환경이 달라지면 다시 그 환경의 영향으로 적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변이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유전적 변이가 있습니다. 유전적 변이다 보니까 당연히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변이에요. 자, 형질이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로 전달이 되다 보니 자손에게 유전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쌍꺼풀이 있고 없고 혹은 귓볼이 부착형이거나 분리형이거나 네, 홍채 색깔이 갈색이거나 아니면 뭐 청색이거나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유전적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냐? 자, 비유전적인 변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유전적 변이가 아니니까 당연히 유전자의 변화 없이 환경의 요인으로 일어나는 변이겠죠. 네, 이거는 유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유전자의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막 팔 근육을 막 키웠어요. 운동을 엄청 많이 했어. 자, 그래서 팔 근육을 엄청 빵빵하게 키웠는데, 자, 요거 그대로 자손한테 전달이 될까요? 네, 그대로는 전달이 안 된다. 네, 이런 내용.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비유전적 변이가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자, 중국 네, 어느 부족들이 사용하는 전족. 네, 발을 인위적으로 막 줄였어. 네, 신발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신겼더니 발이 더 이상 크지 않고 네, 줄어들었어요. 네, 이런 거. 자, 환경적인 요인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나의 자손은 발이 정상적으로 태어납니다. 자, 세 번째 이거랑 비슷한 예인데 카렌족 여인이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이제 날 때부터 여기는 목이 긴 여자가 미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목이 길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네, 목에다가 목걸이를 계속 늘려가요. 네, 그래서 목이 엄청 길어졌어요. 평소에 있는 사람보다 인위적으로 늘려가지고 목이 엄청 길어졌어요. 목걸이를 빼면 죽는다는 얘기도 있죠. 네, 어쨌든 자, 이런 여인들 네, 이거는 자손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기린처럼 목이 길어진 자손이 나타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의 차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진화의 원인으로 변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진화의 원인으로 변이가 들어갈 때는 비유전적 변이도 들어갈까요? 네, 왜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가니까 나오겠죠? 네, 진화를 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적응하기 위해서는 비유전적 변이 같은 환경적인 요인은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주로 유전적인 변이가 진화의 원인이 됩니다. 네,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유전적 변이를 진화의 원인으로 꼽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연 선택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자연으로부터 선택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연으로부터 선택됐다. 누가? 그 변이에 있는 적응하는 종이. 자,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변이를 다시 자손에게 넘겨주는데 그런 자손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 네, 요게 바로 자연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변이, 그러니까 즉 종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형질의 차이가 있고 이 형질의 차이에서 환경에 유리한 애가 있고 불리한 애가 있는데 유리한 애가 불리한 애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적응한 결과 결국에는 자손을 더 많이 남긴다. 자, 이런 자손들이 계속 남겨지다 보면 이게 여러 세대를 거치게 되고 오랜 시간이 되면 진화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즉 변이와 자연선택이 없다면 진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시 자, 생물의 진화는 뭐랑 뭐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자,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변이의 원인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서의 변이는 무슨 변이겠어요? 비유전적 변일까요? 그냥 유전적 변일까요? 자, 유전적 변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변이의 원인으로, 자,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의 차이 혹은 생식세포의 차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자, 유전적 변이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유전자의 첫 번째 돌연 변이가 나타나거나 혹은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수정 과정에서 다양한 생식세포 조합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를 말할 거예요. 네, 유전적 변이의 원인, 돌연 변이와 생식세포 조합.
자, 그래서 여기서 돌연변이를 먼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돌연변이다라고 하면은 자,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돌연사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네, 갑자기 죽었다. 자, 그럼 돌연변이는 무슨 뜻일까요? 그쵸, 갑자기 변이가 생겼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해보면 생명체에서 갑자기 변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어버이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요. 자, 여기에 특징, 새로운 형질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버이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서 유전되는 현상. 자, 이거는 DNA상의 변화인데요. 자, 즉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B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애는 C라는 유전자를 갑자기 가지게 된 거야. 같은 자리에서. 자, 이러면 당연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얘 주워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워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생명체에서 어버이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주워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돌연변이가 나타났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이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 자, 새로운 형질은 아닌데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유성생식을 하면요. 자, 유성생식이 포인트예요. 자, 감수 1분열 중기에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이 되었다가 다시 분리되어가지고 다양한 생식세포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유성생식 과정에서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결합해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수정란이 형성이 됩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게 그냥 한 줄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빠는 두 개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개의 염색체는 하나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할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자, 엄마도 똑같이 두 개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할머니한테 받은 거, 외할머니한테 받은 거, 그리고 하나는 외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각각 엄마랑 아빠는 이렇게 할아버지 쪽에서 하나, 그리고 할머니 쪽에서 하나, 네, 이런 식으로 받는데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두 개의 염색체가 생길 건데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을 거예요. 자, 하나를 받았을 때 경우의 수가 이제 우리는 두 개라고 치면요. 자, 만약에 부모에서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염색체의 경우의 수는 예를 들면 자, 2의 23승이 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46개, 즉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의 23승의 확률로 우리가 부모에서 염색체를 하나씩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어디 정리되어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줄 감수 1분열 중기에 자, 이제 감수 1분열 중기가 되면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나열이 되고요. 자, 상동 염색체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랑 아빠한테 한쪽씩 받았어. 그래서 서로 동일한 염색체를 가진다고요. 자, 여기 상동 염색체입니다. 네, 모양과 크기가 같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자, 얘네가 무작위로 배열되었다가 분리돼서 다양한 생식세포를 생성한다. 네, 2의 23승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게 이제 정자나 난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의 수예요. 자, 그리고 유성생식 과정에서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결합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부모가 이제 여기서 생식세포 하나 생기는데 2의 23승이 됐어. 자, 근데 이게 그냥 정자나 난자란 말이에요. 난자. 예를 들면 난자예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정자도 마찬가지로 2의 23승의 확률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확률. 자, 서로 만나니까 자, 얘는 2에 그러면 46승까지 되겠네요. 자, 이런 확률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겁니다. 굉장하죠. 2에 46승이라니. 자, 이게 최소라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생명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갑자기 생명 존중. 네, 어쨌든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유성생식 과정에서 암수생식세포가 무작위로 결합해서 정자랑 난자가 결합해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수정란이 생성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생식세포가 다양한 조합을 가진다. 네, 경우의 수 2의 46승분의 1을 뚫고 여러분들이 태어났다. 네, 이런 거. 그래서 변이가 있다. 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변이의 원인 두 가지. 자, 돌연변이랑 생식세포 조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돌연변이 새로운 형질이 태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생식세포 조합. 네, 유성 생식 과정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배열됐다가 다시 생성될 때, 두 번째는 정자랑 난자랑 만나서 수정란이 형성될 때, 네, 이런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다양한 유전적 변이는 자, 환경에 따른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고요. 그쵸? 그래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연 선택된 개체의 변이는 당연히 유전적 변이니까 자손에게 전달이 될 수 있죠. 자, 주어진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고요. 그런 살아남은 개체는 형질을 가진 자손을 많이 남기게 되고 집단 내에서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점점 증가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에 걸렸어. 자, 걸리지 않고 적응한 개체들. 네, 그런 개체들. 자, 나중에 그 형질을 자손에게 남기겠죠. 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네,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우린 죽기 전에 볼 수 없어. 자,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언젠가는 코로나 항체를 가진 애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집단 내에서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자,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집단 내의 유전자 구성이 변화되고, 자, 결국에는 이런 변화가 오랜 세월 축적되면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변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자세하게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자연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연선택. 자, 자연선택을 주장한 사람은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선택설을 지금 말하고 있는 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은 처음에 의사였어요. 의사. 자, 의사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나. 자, 일단은 의사를 이제 그만두고 네, 생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자, 항해를 하다 보니까 갈라파고스 섬에 갔는데요. 자, 그 갈라파고스 섬은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같이 서식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 서식하는 곳에서 새를 관찰을 하게 되는데, 물론 다양한 생물을 봤지만, 자, 그 중에서도 핀치라는 새 종류를 관찰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게 됩니다. 자, 쳐다보게 되니까, 관찰한 내용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자연선택설을 세우게 된 거죠. 자, 일단은 생물들이 굉장히 이제 그 핀치새들을 보니까 각 섬마다 핀치새가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변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과잉 생산과 변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생물은 자, 많은 자손을 생산을 해요. 자, 얼마나 많이 자손을 생산을 하냐면 먹이나 서식 공간 등이 제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된 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손을 생산을 했을 때 많은 자손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개체들 사이에서는 같은 종 사이의 형질의 차이인 변이가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자손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먹이나 서식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할 거예요. 네, 서식 공간이나 배우자 등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겠죠. 자, 이런 경쟁들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생존하기 위한 경쟁이다. 그래서 생존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경쟁이 나타나요. 자, 당연히 경쟁이 나타났으니까 어떤 종은 적응해서 살아남고 어떤 종은 적응하지 못하고 죽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네, 경제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일 것 같아요. 적자 생존.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네, 적응해서 살아남고 네, 왜 적응이 두 번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적응해서 살아남고 불리한 것은 도태된다. 네, 이거를 우리는 자연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자연선택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더 포함되냐면 유전이라는 내용,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자, 더 길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환경에 적응해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불리한 것은 도태된다. 그리고 살아남은 개체는 생식을 통해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자손에게 전달하고 네, 이 내용까지가 이제 자연선택에 들어갑니다. 자, 사실 요 내용이 조금 애매해요. 생존 경쟁 자체가 빠져 있고 이게 뭐 변이에 포함이 되거나 그럴 수 있고요. 네, 자연선택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손을 낳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혹은 적자 생존을 따로 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자연선택을 그냥 살아남은 개체가 이제 유전을 한다까지를 이제 자연선택으로 보고 적자 생존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 순서는 똑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과잉생산과 변이가 있고 생존 경쟁이 나타나고 그리고 자연선택 돼가지고 개체를 남기고 그러면 그 유전이 결국에는 진화로 이어진다까지가 이제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단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내용에 더 치중하지 말고 옆에 이제 단계들을 치중을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 써보면 자, 유전과 진화가 되겠어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가 생식을 통해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자손에게 전달하고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증가하고 이 과정이 누적되면 생물이 진화한다. 자, 요 내용까지를 우리 찰스 다윈 선생님이 남겨준 내용이에요. 자연선택설에 관한 주장입니다. 자,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목이 긴 기린을 어떻게 태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여기를 채워볼까요? 자,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자, 일단은 변이랑 생존 경쟁이 나와 있으니까 자, 변이가 나타나기 전에 항상 다양한 생물이 태어나는 거, 과잉 생산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자,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고 자, 기린의 목 길이는 변이니까 다양했다. 자, 먹이를 먹기 위해 기린들은 서로 어떻게 한다? 경쟁한다. 자, 여기까지 생존 경쟁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변이, 생존 경쟁이 붙어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자 생존이 나오겠죠? 자, 목이 긴 기린은 목이 짧은 기린보다 먹이를 획득하는데 더 유리하고요. 자, 목이 긴 기린이 경쟁에서 이겨 생존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유전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전이 들어가면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남겼고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자연선택에 유전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목이 긴 기린은 짧은 기린보다 먹이를 획득하는데 더 유리하므로 목이 긴 기린이 경쟁에서 이겨서 생존할 가능성이 더 크다. 자,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은 자손을 남긴다까지가 이제 자연선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서 기린 집단 내에 목이 긴 기린의 구성 비율이 점점 증가하였다가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자,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어요. 자, 어떤 종은 이제 종은 다 같죠. 자, 어떤 기린은 키가 크고요. 어떤 기린은 키가 작아요. 자, 이런 기린들 변이가 다양하다. 자, 먹이를 먹기 위해 경쟁을 하는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나무들도 높은 나무가 있고 낮은 나무가 있을 거예요. 자, 키가 작은 목이 짧은 기린은 낮은 나무만 먹을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목이 긴 기린은 높은 곳의 나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이 짧은 기린들은 이제 낮은 곳에 있는 나무가 없으니까 죽어버렸어요. 자, 하지만 목이 긴 기린은 처음에는 낮은 곳을 먹었겠죠? 네,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높은 곳을 먹을 거예요. 네, 먹기 쉬운 낮은 것을 먹다가 높은 것을 먹으니까 이제 풍부한 먹이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 네, 죽은 애들 말고 이제 살아남은 거는 높은 곳에 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은 계속 자손을 남기게 되고요. 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 기린 집단 내의 목이 긴 기린의 구성 비율이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생물의 진화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린은 지금 목이 길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과정을.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진화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달라질 수 있고요.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렇게 생길 줄 몰랐잖아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면역자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네, 면역을 갖고 싶어서 갖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자, 이유는 없어요. 대신에 자연 선택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애가 있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다윈의 진화론은요, 처음에는 변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변이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못했지만 대신에 과학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비그로를 타고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종의 생물을 관찰한 다윈. 자,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맞추어 적응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자, 그 후 다양한 생물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의 기원을 집필하였다. 종의 기원을 발표할 당시에는 다윈을 침팬지로 묘사해서 조롱하는 만평을 제시할 정도로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다윈의 진화론이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은 후에는 과학이나 철학, 예술,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네, 그래서 오른쪽은 지금 침팬지로 묘사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이나 사회, 예술,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기 전에는 사람이 가장 고등한 생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이때는 유전학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종교들이 더 이제 우위에 있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래서 사람이 가장 고등하다. 네, 하등한 생물이 고등한 생물로 점점 발전하는 방향성이 있고 이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고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자,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한 후에는 어떤 내용이 생기게 되었냐면 자, 모든 생물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출발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물에는 하등한 것과 고등한 것이 없다. 네, 위계가 없다. 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환경 변화에 적응한 거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있는지 그리고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진화의 관점으로 종 사이에 가깝고 먼 관계를 따지면 생물을 분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종이라고 하면은 공통조상으로부터 빠르게 분리가 된, 최근에 분리가 된이라고 예시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멀다라고 하면은 공통조상으로부터 멀리 분리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진화의 관점으로 종 사이에 가깝고 먼 관계를 따지다 보면 빨리 분리된 종들이 더 가까우니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요. 사회 진화학자들이 인종차별, 식민 통치를 하는데 옹호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자, 예를 들면 논리는 이런데요. 적자 생존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남았고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네들은 적응을 하지 못했으니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죠. 네, 적자 생존의 원리를 통해 인종차별과 식민 통치를 하는데 더 옹호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자유경쟁을 통한 발달이라는 시장경제주의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자 생존을 통해 적응을 하는 자만이 살아남으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경제의 주의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고의 중심을 신호로부터 인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간이 고등한 생물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신이 모든 걸 만든 게 아니라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가 된 것이니 인간으로 이렇게 중심이 옮겨가게 된 거죠. 자, 농업에도 미친 영향이 있는데요. 종의 변화의 가능성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종이 진화를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품종을 할 수 있겠구나, 종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이 새로운 관점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품종 개량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인데요.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8번까지 있습니다. 8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인데요. 다음 그림은 기린의 진화를 다윈의 자연선택설로 설명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초기의 기린은 목 길이가 다양했고요. 목이 긴 기린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목이 긴 기린의 형질이 유전돼가지고 진화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초기에 목 길이가 다양한 건 변이라고 볼 수 있고 목이 긴 기린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대요.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이 되겠죠? 그리고 목이 긴 기린의 형질이 유전되어서 진화되었다. 자연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선택과 진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이 긴 기린이 자연선택이 되었죠. 맞고요. 진화는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선택이니까요. 환경에 당연히 영향을 받죠.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자, 기린의 다양한 목 길이는 변이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래서 목이 짧은 기린, 긴 기린 이렇게 차이가 났었죠. 자, 변이가 있었고 생존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선택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진화가 나타났죠. 그래서 기린이 이렇게 진화됐다. 맞고요. 자, 다윈은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그 형질이 유전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선택의 원리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진화는 오랜 세월 동안 생물의 몸 구조나 특성이 변하는 현상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니은, 진화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나요? 아니죠. 환경이 변하면 다른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자, 디귿, 생물은 먹이나 서식 공간 등의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먹이나 서식 공간이 달라진다면, 환경이 달라진다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 경쟁이 기반인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네,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준 거. 적자생존이라는 그런 멘트를 가지고 혹은 생존 경쟁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설득을 시켰죠. 자, 니은 종 사이에 가깝고 먼 관계를 따져서 생물을 분류하게 되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가까울수록 좀 더 공통조상으로부터 최근에 분리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디귿 인종차별, 식민통치 등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거 아니고요. 여기게 되었습니다. 네,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윈에 대한 설명인데요. 핀치는 갈라파고스 군도에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각 섬의 먹이 환경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서로 달라졌다. 자연선택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주 사용하는 기관이 발달하여 자손에게 유전된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용불용설이라는 설이고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네, 다윈의 약간 상대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진화의 원리를 자주 사용할수록 기관이 발달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수록 퇴화된다. 네,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용불용설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주 사용한다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팔균육을 키웠다고 해서 이거 유전돼요? 안 돼요? 안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유전이 밝혀지고 나서는 용불용설이라는 거를 우리가 크게 받아들이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기는 했죠. 네, 그래서 자연선택설로 바뀌고 나서는 별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으나 이런 주장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용불용설, 자주 사용하는 기관이 발달해서 자손에게 유전된다. 네, 요거는 자연선택에 맞지 않는 의견이 되겠어요. 네, 이거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선택돼서 적응을 잘한 생물만이 살아남고 살아남은 생물이 자손을 유전하면서 그러니까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주면서 그 자손이 오랜 시간을 거치게 돼서 결국에는 유전자군이 달라지게 됐고 그래서 결국엔 생물이 집단적으로 변화하였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자, 다시 진화에 의해서 자연선택과 변이가 있었을 때 진화가 나타나서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생물이 변화한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각 섬의 먹이 환경이 핀치의 자연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먹이가 만약에 바뀌면 자연선택도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먹이가 만약에 단단한 뭐 씨앗 같은 먹이다 그러면 단단한 부리를 가진 그런 핀치새들이 더 적응에 유리하게 되고 그런 종들이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핀치새들이 큰 부리를 갖게 되는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을 우리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X, 니은은 O가 될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대략적인 느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자, 다음 그림은 자연 상태에서 변이를 가진 개체들 중에 세대가 거듭되면서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니까 동그라미 처음에 나오는 동그라미는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도 유지가 돼요. 자, 근데 네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네모는 없어졌어요. 2세대를 거치니까 없어졌네요. 자, 세모도 마찬가지로 없어졌어요. 동그라미에 검은색 칠한 것도 없어졌고요. 별로 그려놨던 거는 보니까 유지가 되는데 2개로 늘었네요. 자, 더 많이 늘은 건 오각형이 더 많이 늘었어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네요. 자, 세대를 거칠 때는 생식으로 세대를 거치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번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았죠. 그래서 동그라미랑 별이랑 오각형은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물이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네, 그쵸.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적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생존율과 번식률이 높은 개체의 비율이 증가하였죠. 그래서 동그라미나 별이나 오각형은 생존율과 번식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인간의 목적에 의해 자손을 남긴 개체가 결정이 됐나요? 아니죠. 이거보다는 변이가 있었고 변이에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변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새로운 형질의 출현은 돌연 변이와 유성 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유전적 변이의 원인이 바로 돌연 변이와 유성 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다음은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사례이다 라고 했는데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시클리드의 몸 색깔이 다양하다. 시클리드는 어떻게 생긴 애냐면요. 자, 물고기인데, 자, 열대어 같은 그런 물고기예요. 몸 색깔이 다양한데요. 네, 같은 종 내에서 형질의 차이니까 얘는 유전적 변이가 되겠죠. 변이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도 유전적 변이를 얘기합니다. 자, 오른팔로 공을 던지는 투수는 오른팔이 왼팔보다 길다. 자, 투수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른팔로 던지는 선수가 오른팔이 더 길대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얘도 변인데 같은 종내에서 생기는 형질의 차이니까 대신에 비유전적 변이가 되겠습니다. 오른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른팔의 근육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왼팔보다 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비유전적 변이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가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유전적 변이니까 당연히 맞고요. 자, 나는 자손에게 유전된다.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유전이 안 돼요. 그래서 자손에게 유전된다. 틀렸고요. 가와 나는 모두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유전적 변이는 원동력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전이 안 되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전달이 안 된다. 네, 개체에서만 끝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변이와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돌연변이는 변이와 관련이 없다. 당연히 틀렸죠. 네, 돌연변이는 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적 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 2번 집단 내에서 자연선택된 형질의 유전자 비율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네, 자연 선택된다는 거는 적응해서 살아남았다는 거고 적응해서 살아남은 유전자는 당연히 자손에게 전달이 될 거니까 그런 유전자가 점점 비율이 증가할 거예요. 자, 3번 개체 사이의 변이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생존에 불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서 자손을 남긴다. 네, 생존에 불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자연 선택이 되지 않아요.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한다. 자, 5번 자연 선택은 집단 수준에서 작용이 되지만 생물의 진화 현상도 마찬가지로 집단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될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8번. 다음 그림은 핀치 집단에서 부리 크기가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자, 가를 보니까 부리의 크기가 다양한 핀치가 있었어요. 네, 정말 다양하죠.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뾰족하고, 어떤 건 두툼하고, 네, 이렇게. 자, 나는 큰 부리를 가진 핀치가 생존에 유리해졌다. 자, 아까 비슷한 설명이 있었죠. 씨앗이 있는 먹이만 있다면 그 씨앗을 먹기 위해서 네, 씨앗을 부셔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큰 부리를 가진 핀치가 생존에 유리해질 거예요. 자, 다 몇 세대 후에 모든 핀치는 큰 부리를 가지게 되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기억. 나에서 큰 부리를 가진 핀치가 환경에 잘 적응했으니까 생존에 유리해졌겠죠? 네, 요거 맞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다로 갈 때 집단 내에서 큰 부리 유전자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핀치가 생존에 유리해서 네, 큰 부리를 가진 핀치의 유전자를 다음 자손에게 넘겨줄 테니까요. 그래서 유전자가 점점 증가할 거예요. 자, 다 상태에서 핀치 집단은 환경이 변하더라도 더 이상 진화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될까요? 아니죠. 만약에 환경이 변화하면
그 주어진 환경에서 또 적응을 할지 안 할지는 변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화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가 될지 아니면 그냥 진화를 할지 요거는 환경에 닥쳐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기역, 니은.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진화 내용 상당히 짧지만 굉장히 용어가 중요하고 그 느낌과 함께 이제 그런 정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용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선택설에 따르면 목 길이가 다양한 길이니 뭐 하는 과정에서 네, 생존,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경쟁을 할 때 먹이 확보에 유리한 목이 긴 길이는 경쟁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죠. 네, 이게 자연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손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이런 자연선택과 변이의 과정이 계속 누적이 되고 기린의 목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요게 이제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고 물어보면 자,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목 길이가 다양한 기린이 있었는데 자, 이 기린들이 서로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이 생존 경쟁하는 과정에서 먹이 확보에 유리한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은 자손에게 자신의 그 목이 긴 유전자를 남기게 되고 그게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이게 계속 누적누적 되면서 결국에는 목이 점점 길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다윈이 살던 시대는 유전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있죠? 돌연변이라든지 아니면 생식세포가 다시 만나고 다시 뭐 분리돼서 다시 합쳐지는 그런 과정에서 네, 그런 이제 생식세포의 다양성, 조합이 생겨날 수 있는데 다양한 조합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못했다는 거죠. 네, 왜 변이가 나타나는지는 설명을 못했어요.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세포 정보의 흐름을 배웠기 때문에 다 알지만 네,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유전자가 밝혀지게 되고 뭐 DNA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바로 DNA의 염기서열이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다윈의 자연선택이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되고 진화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인데요. 자, 세포 정보의 흐름으로부터 진화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이 어떻게 진화로부터 증가되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으로는 계속 이제 생물 다양성 그리고 이런 생태계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생명과학 1이랑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중간고사도 잘 보길 바랍니다. 네, 나머지 시간은 만약에 시간이 남았다면 자습을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바로 다시 만나요. 알겠죠?